이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시계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시계는 엄청 저렴하지만 상당히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활동 중인 중국산 브랜드 알던에의 밀리터리 워치 R03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소위 롤오가로 대표되는 럭셔리 워치를 중점적으로 리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시계 브랜드의 가격을 들으면 보통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머리에 총 맞았냐? 사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의 비합리적이면서 극단적으로 매몰된 시각에서 자체적인 헤리티지가 전무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많이 부족한 알리발 카피캣 시계들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더라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한 취향을 가진 애호가마저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력적인 밀리터리 워치를 발견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은 1964년 10월 30일에 처음 발표된 미국의 군용시계 밀 W46374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 브랜드였지만 현재는 스위스 브랜드가 되어버린 해밀턴과 최근에 다시 부활한 벤누스에서 과거 미군을 위한 군용시계를 제작했었는데 그 헤리티지는 현재 해밀턴 카키필드 메카니컬로 벤누스 DTU EAP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개의 가격은 각각 84만원과 80만원으로 애호가가 아니거나 군용시계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지만 이 시계의 가격은 치킨 3마리 가격이 채 안 되는 61,200원입니다. 비현실적인 가격이죠. 스위스 메이드 시계 브랜드와 비교해서 불가능할 정도로 값싼 가격이긴 하지만 제가 이 시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이 밀리터리 워치에는 저렴한 가격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제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었던 근거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4.5mm의 사이즈, 10.5mm의 두께, 41.7mm의 러그투러그, 18mm의 러그, 36g, 미오타 슈퍼 2035 쿼츠 무브먼트 플러스 마이너스 20초의 월오차 오바 50m 방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디테일에 대한 평가들은 현대적이면서 포멀한 시계들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군용시계는 사치품이 되어버린 현대 시계와는 다르게 전쟁 상황의 특수성을 띠고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리뷰의 기준을 현대가 아닌 오리지널리티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알리발 시계 브랜드의 방향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로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뽑아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브랜드들은 자체 디자인을 만들어내면서 헤리티지를 쌓아가기보다는 기성 브랜드의 인기 있는 모델을 그저 카피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밀리터리 워치는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특정 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코닉 워치들, 예를 들어서 롤렉스 서브마리너, 까르띠에 산토스 이런 시계들과는 다르게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군용시계는 특정 브랜드에서 창조해낸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디자인과 스펙을 규정해놓고 시계 제작 능력을 갖춘 브랜드들 해밀턴이나 벤누스에게 아웃소싱을 맡긴 것이거든요. 이 군용시계 디자인의 주인이 특정 브랜드에게 소속되어 있다기보다는 특정 국가나 특정 시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밀리터리 워치의 이런 특성상 카피캣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계의 다이얼에는 브랜드명이 없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렇게 브랜드명이 다이얼 속에 없는 시계를 구매 리스트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군용시계는 전쟁을 위한 군수품의 일종이었고 우리가 군생활 동안 사용하는 총이나 수통에 브랜드가 없는 것처럼 지급받은 트레이닝복이나 슬리퍼에 브랜드가 없는 것처럼 군수품에 특정 브랜드의 이름을 다이얼에 새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오리지널 군용시계의 사이즈는 33mm였습니다. 해밀턴 카키필드 메카니컬은 38mm, 벤누스, DTU, EAP는 39.5mm입니다. 이런 현대 시계 브랜드들은 군용시계를 복각하면서 왜 오리지널 사이즈로 제작해주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거든요. 작은 사이즈에 환호하는 밀덕들은 굉장히 소수고 이들을 위해서 시계를 만드는 건 무척이나 비효율적인 짓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알던에가 채워줬어요. 34.5mm의 사이즈는 현재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사이즈고요. 이 사이즈가 17cm의 손목 위에 올라가면 이런 핏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현대 시계에 익숙해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핏으로 보이실지도 모르겠으나 군용시계는 이렇게 작게 차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글래스 소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빈티지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군용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글래스의 소재는 정말 중요합니다. 도면 글래스의 사파이어 소재의 조합과 도면 글래스의 미네랄이나 아크릴 소재의 조합. 사파이어 소재가 스크래치에 더 강하고 더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파이어 소재를 선호하실 테지만 밀리터리 워치에서는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오리지널 글래스는 아크릴이나 미네랄 소재였고요. 이런 소재는 글래스의 곡률과 상관없이 다이얼의 진짜 색감과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크릴을 사용한 이 시계도 그렇고 미네랄을 사용한 해밀턴의 W10도 그렇고 벤누스 역시 아크릴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무반사 코팅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는 사파이어 글래스의 표면에서 대부분의 빛을 튕겨내기 때문에 차 안처럼 광량이 예술적으로 조절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이얼을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IWC의 마크 15가 그렇고 해밀턴의 카키필드 메카니컬이 그렇습니다. 두께는 10.5mm로 굉장히 얇고 무게는 36g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겁고 두꺼운 오토매틱 무브먼트 대신에 가볍고 얇은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어요. 시티즌 산하의 무브먼트 회사 미오타의 쿼츠 무브먼트 슈퍼 2035는 월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1호차 0.6초. 워낙 얇고 가볍기 때문에 시계를 찼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요. 가끔씩 손목에 뭐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편해요. 저가 쿼츠 무브먼트의 어긋난 초침 싱크를 보면 마음 한편이 아려오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는 6만원대의 시계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스위스 메이드를 다이얼에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소수의 럭셔리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시계의 제작은 사실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 오면서 이들의 기본적인 워치메이킹 수준 또한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저렴한 인건비가 합쳐지면서 유럽이나 동아시아의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극가성비의 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잿빛 샌드블라스트 마감이 발려져 있는데요. 이 마감이 사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은 아니지만 베이스가 되는 케이스의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깨끗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접사를 해서 당겨보아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의 퀄리티적인 디테일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시계가 화려한 기교나 마감 방식이 들어가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군용 시계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빌드 퀄리티의 시계가 스위스 메이드의 타이틀을 달고 나온다면 가격이 얼마나 뛰게 될까요? 보통 군용 시계의 경우 다이얼을 구성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은 최대한 화려함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흙이나 모래같이 드라이한 느낌의 다이얼 질감, 양각보다는 프린팅 인덱스, 거친 느낌의 핸즈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시계는 반대로 건조함이 없는 짙은 매트 다이얼, 볼록볼록한 입체적인 인덱스, 글로시한 질감의 핸즈가 사용되면서 진성 밀덕들이 발작을 일으킬 만한 요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시티즌으로부터 무브먼트 사오고 케이스 공장으로 발주 넣고 마감 바르고 다이얼 글래스 제작하고 사람을 써서 일일이 조립하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 가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면 사실 군용시계는 애초에 비쌀 이유가 없는 물건이 아닐까. 구독자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